10장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자, 자신감을 얻으라.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인데요. 젊은 대학원생 에밀리 러인을 먼저 소개하고 싶다. 다른 학교에서 이제가 학사학위를 받고는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시간에서 입학했다. 나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사회복지학 학위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학은 카운슬러에게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기초 학문이다. 그녀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나와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녀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날도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끝날 무렵이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나의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선생님과 함께 인턴으로 일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인턴을 원치 않습니다. 인턴이 필요하지 않고 인턴을 위해서 내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못주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내가 당신을 인턴으로 뽑아야 한다고 설득할 시간을 30분 드리죠.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기만 한 채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자, 이제 28분 남았네요. 나는 왜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말했을까? 가혹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유가 있다. 첫째, 나는 정말로 당시 인턴을 고용할 계획이 없었다. 둘째는 테스트라고 말해두자. 그녀가 정말로 내 사무실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이건이 그것을 증명할 절로의 기회였다. 만약에 그녀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압박감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나는 그녀를 위협적인 고지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아가 충만한 인류 선수들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었다. 우리 사무실은 고요했고 그녀는 숨을 돌린 후에 일을 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학 석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원이 된 게 너무 신나요. 그런데 여러 인턴 일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저한테 맞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털어놓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미 그녀에게 어떤 예단을 내렸을 수도 있었다. 백인의 금발머리, 주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 특권층에 속해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란 학생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중학생 무렵에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녀의 골수가 이 시기에 적합했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서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해야 했다 말인데요. 기증해 주었단다. 자, 이렇게 골수를 기증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여학생, 배학생, 백혈병이 이겨내지 못했지만은 경험이 에밀리에게 삶을 바꿔놓았다. 여동생은 짧은 세월을 마감했지만은 고통 속에서 한순간도 행복해하지 않았던 때가 없어서요. 나는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상자 안에 끼워지듯이 틀에 박힌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학교에서 내가 일하게 될 어디에서든지 내 일이 마지막이 날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매일 삶의 목적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고 싶어요. 여기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가이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걸 따라서 학생의 진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 순간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버벅 문질렀다. 그녀는 훌륭했고 이 일에 너무 목말라 했기에 나로서는 그녀를 퇴짜놓을 핑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감을 보였으며 남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열정이 넘쳤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월요일에 봐야겠군요. 9시에요. 늦지 마세요. 이번 정의는 우리는 성공의 모습 정의하기,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향한 노력을 좌절시키는 행동과 태도,
지지하는 태도와 행동 확인하기를 살폈다. 다른 접근법으로 이성적인 자아에 관해서 생증하고 또 자세히 묘사하라고 요구했다. 삶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만질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긍정적인 목록의 단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단계를 밟을 기회를 자신에게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감을 찾을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솔직히 인정하자. 당신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도로에서 내 앞으로 불쑥 끼어드는 차량의 운전자, 내 의견에 반대하면서 소리치는 남자, 한 조각 남은 피자를 접어드는 남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사람은 내가 공격적이고 배려심 없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다. 그보다 훨씬 강한 어조의 단어도 몇 개 있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로서 긍정적인 의미와 자신감 있는 태도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사진에 따르면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는 이렇다. 대담하거나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을 하나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경향.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는 주변 사람을 사려 깊게 살피며 소통하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또 행복과 삶의 모든 것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하고 자기 감정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취와 실수를 인정하면서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다.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 반드시 필요한 없음을 아는 것이다. 항상 정정한 범위 안에서 솔직한 것이다.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행복이나 또 마음의 평화를 제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일은 덜 고민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8장에 알아본 자기 관심, 자기 애정, 자기 인정, 자기의 소용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애다. 자신을 무조건 타인보다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여기까지 읽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욕구를 계속 자기 욕구보다도 앞에 두는 사람도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당신의 모습과 비슷한가? 그렇다면 질문하겠다. 남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잠시 자신감 있는 태도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라. 또한 이런 태도를 왜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떠올려라.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변화는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날 자격이 있다고 또 결론을 내리고 나서야 일어난다. 자신의 욕구가 적어도 남들의 욕구만큼 중요함을 정중하게 일러야 하더라도 말이다. 나는 이러한 변화의 근간이 되는 요인을 발견했다. 그것을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잠시라고 부른다. 자신감, 자기 메시지 상황에 대처할 자기 능력을 믿어야 한다. 명료한 메시지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통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리면서 메시지를 차분하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자신감 있게 소통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자신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공을 이루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친구뿐 아니라 최고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성공하려면 최고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증언. 이밀리언 라인은 그리그의 직속으로 일한 몇 안 되는 인턴이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리그를 설득했으며 이후에 생애 내내 그때 배운 통찰력을 활용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에밀리는 자신감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충분히 갖춘
덕에 경력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었다. 열심히 꿈꾸고 크게 행동하고 반드시 마음의 말을 들어야 해.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러 미시간에서 딱 입학했을 때 나는 인턴직을 두고 고민 중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러 이렇게 했는데 그 인생에서 그와의 면접은 지금까지 치른 면접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 연락을 나누고 싶다고 먼저 요청했다. 나도 그와 학위를 취득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인턴으로서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좋아요. 다음 주에 얘기해도 하죠. 만나기로 한 날 그를 만나서 체육부로 향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움켜쥐고 악수했고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저는 인턴을 원치 않습니다. 인턴이 필요하지 않고 인턴을 위해 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멈추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30분 적게요. 그는 계속 말했다. 자, 당신을 꼭 꼽아야 한다고 나를 설득할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군요. 내가 실제로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이제는 가물가물하다. 당시에도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고 기술 분야에 있는 현재까지도 관계의 여전히 믿는다. 나는 그를 보면서 말했다. 미시간대 사회복지학 석사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최고이고 그 일원이 되어서 너무 신이 나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속한 여러 기회를 따져봤을 때 상자에 갇히듯이 틀에 박힌 일을 할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그 문제로 고심했고 저는 돈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제가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회복지학은 온기를 주는 직종이지만 솔직히 돈을 벌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사회복지학은 돈을 버는 거와는 관계가 멀다라는 건데요. 아유. 자, 여기서 또 불을 보면서 나는 그 문제를 얘기했고 그리고는 말했다. 너의 회원이는 길만을 진로로 삼으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학생이 제약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바람직한 가이드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가이드대로 진로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학생에게서는 눈앞에 놓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갈망이 보이네요. 여기서 취득한 학위가 학생의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의 가치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니까요. 나는 그의 상담 사례를 읽고 얼마나 깊은 영감을 받았는지를 말했다. 중학생 때 나는 여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했지만 동생은 머지않아서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일이 내게는 동기부여 요소가 되며 삶의 우리 앞에 놓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다. 이 동생은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내일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지 않은가? 나는 매일 삶의 목적을 느끼고 행복해질 기회가 있다고 느끼며 살고 싶었다.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시간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나는 시카고로 이사하고 싶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의 일정을 쏟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사업 개발 판매직을 의미하는 근사 용어이라면 판매직에 필요한 기술 카운슬러라고 되라고 말했다. 직접 부딪혀서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일을 시작해 다음에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는 전국 부동산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 만만치 않은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가 가르쳐준 모든 교훈은 여전히 내 일부로 남아서 도움을 주고 있다.
나도 모르게 잠시 멈춰서 그의 조언을 떠올리곤 한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의사소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큰 도움이 됐다.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해서 완벽 같은 것은 없어요. 자신에게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뿐이고 그는 내가 두려움을 재구성해서 기회로 삼도록 도왔다. 살면서 그래서 위험을 피하며 안전하게 가려고만 했던 수많은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었다. 기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고 최대한 활동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그는 항상 내게 말했다. 어두워서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네요.